암 전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암 전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단순히 아픈 게 아닙니다. 새로 생겼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몸의 변화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뼈전이 아닐까? 머리가 아프면 뇌전이가 아닐까? 갑자기 숨이라도 차면 폐로 간 건 아닐까?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CT나 MRI에서 괜찮다는 말을 들었어도 아주 작은 전이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에서 괜찮다 했는데도 전이가 발견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몸의 변화 패턴. 세 번째, 불안할 때 병원에 정확히 말하기 위한 증상 기록법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증상과 바로 병원에 말해야 하는 신호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암 환자분들이 헷갈리는 몸의 신호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먼저 왜 검사에서 괜찮다 했는데도 전이가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검사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전이가 발견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2달 전에 CT 찍었을 때 괜찮다 했는데요. 정기검사 계속 받았는데 왜 이제 발견됐나요? 혹시 병원에서 놓친 건가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짧다 보니 이런 질문을 충분히 못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 더 불안해지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CT나 MRI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보여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암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으로 자라야 영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아주 작거나 세포 단계에 가까운 상태라면 검사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안 보였다는 말이 반드시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2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는 정기검사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몸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전이암은 전이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뼈로 가면 통증이 골절처럼 나타날 수 있고 뇌 쪽이면 두통이나 어지럼, 폐 쪽이면 숨차고 간 쪽이면 황달이나 복부 부종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전이는 검사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새로 생긴 증상인지 오래가는 증상인지 점점 심해지는 증상인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증상인지 이 4가지입니다. 단순히 아프다가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전이를 의심한다는 건 겁을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정확히 보자는 뜻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몸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이 전이됐을 때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 그 중에서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변화의 패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증상 이름보다 변화의 패턴입니다. 그럼 암이 전이됐을 때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뼈전이인가요? 머리가 아프면 뇌전이인가요? 숨이 차면 폐전이인가요? 이렇게 증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이 신호는 증상 이름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증상이 새로 생겼는지, 오래 가는지, 점점 심해지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뼈저리는 아닙니다. 누구나 허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고, 근육이 긴장해도 아프고, 디스크나 관절 문제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허리나 골반, 갈비뼈, 척추 등의 통증이 새롭게 생겼거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고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같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뼈나 척추 쪽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뼈 쪽 전이는 통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거나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저림, 보행 불편감,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다가 아니라 이 통증이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는가입니다. 머리와 눈 쪽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치료를 받았던 분이 머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뇌 전이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두통이 뇌 전이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혈압, 목 근육 긴장으로 두통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두통이 계속되거나 한쪽 머리나 눈 주변 통증이 반복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 감각이 달라진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구토가 반복되거나 경련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전부 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시야가 달라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눈의 문제인지 뇌나 신경적 문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루지 말고 관련 진료를 받으시고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도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폐 쪽 전이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면 기침이 오래가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누우면 답답하고 일주일 단위로 호흡이 나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숨이 찬다고 모두 폐전이는 아닙니다. 빈혈일 수도 있고 감염일 수도 있고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항암 치료 후 체력 저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숨이 차니까 폐전이가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숨이 차고 점점 심해진다면 확인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이 식욕과 배의 변화입니다. 전이 신호는 꼭 통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의 기능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편하고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체중이 빠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구역감과 구토,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간이나 복막 쪽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 위장 문제, 스트레스, 약물 영향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갑자기 생겼는지 계속되는지, 점점 심해지는지, 식사량이나 체중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림프절은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멍울이 있다고 모두 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에게 새롭게 생긴 멍울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점점 커지고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전이 신호는 어디가 아프다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생긴 증상인지, 오래가는 증상인지, 점점 심해지는 증상인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증상인지를 꼭 봐야 합니다. 허리 통증, 두통, 숨차고 식욕 저하, 복부 팽만, 멍울 같은 증상들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겁부터 먹기보다 주치의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불안할 때 병원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증상을 기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할 때 병원에 정확히 말하는 법.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한 신호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을 하십니다. 허리 통증, 뼈저리, 두통, 뇌저리, 숨찰 때 폐저리,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처음에는 확인하려고 찾아본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검색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의료진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허리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과 2주 전부터 오른쪽 골반이 아프고 밤에 더 심해지고 다리 저림이 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설명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 주변 통증이 반복되고 어제부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눈의 문제인지 뇌나 신경 쪽 문제인지 확인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소화 증상도 그렇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돼요 라는 말보다 3주 전부터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배가 계속 빵빵하고 체중이 3kg 정도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숨이 찬 증상도 요즘 숨이 차요 보다 예전에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최근 2주 동안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구체적입니다. 기록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4가지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점점 심해지는지,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가능하다면 식사량, 체중, 수면, 배변, 호흡 변화까지 같이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은 환자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보호자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더 빨리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요. 이런 후회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불안해서 계속 또 아파? 전이 아니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이렇게 묻게 되면 환자분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파? 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같이 적어볼까? 전이 아니야? 가 아니라 다음 진료 때 이 부분 꼭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환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함께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모두 뼈전이는 아니고 머리가 아프다고 전부 뇌전이도 아닙니다. 숨이 찬다고 전부 폐전이도 아니고 소화가 안 된다고 전부 복막전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새롭게 생긴 증상, 점점 심해지는 증상,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변화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더 정확히 보자는 뜻입니다. 불안할수록 혼자 검색만 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차분히 기록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이 신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를 보고 불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지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도 환자분을 계속 확인하고 몰아붙이기보다 그 변화를 함께 정리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이 신호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료 후 몸의 회복력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 면역이 살아나면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해서 면역과 암 회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면 치료 후 몸의 회복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몸의 변화나 꼭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